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세조를 더 기후정난을 일으킨 한 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는 악구라고 합니다. 한 명이 자신의 호를 따 지은 정자가 악구쟁입니다. 그가 명나라 사신을 왔을 때 이명은 학자의 예경으로부터 악구쟁이란 이름과 글씨를 받아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악구라는 호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과 성종 첫 번째 왕비의 공해왕의 아버지로서 두 왕의 국구라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손자 한경침은 성종의 서녀인 공신옹주와 혼인하였습니다. 드라마 함명에서도 계유정년의 두 지역 해조 함명과 자신의 자손들이 여절한 것을 천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런 민심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계유정년의 1등 공신으로서 서양대교로부터 나의 장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조의 그때다가 성공한 이후 성종의 때까지 연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후 훗날 갑자사화대 연산군에 의해 본인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체가 부관 침시당하고 해골을 채로 효소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칠삭동의 인물입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났으므로 배 위에 별 모양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칠삭동이답게 사람이 행체마저 갖추지 못해 부모는 아이 생존이 없다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서 꿈틀대게 차마 버리지는 못해서 유모로 내정되어 있던 여종이 몰래 이불을 둘둘 말아 따뜻한 방에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죽지 않고 잘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 사람의 모양새를 다 갖춘 데에 비로소 유모는 집안 어른들에게 한명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소상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일찍 죽거나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컸다고 합니다. 당시로 엄청난 장수까지 내렸습니다. 명문가 출신은 10대조, 한강 6대조, 한사기 5대조, 한학, 고조부, 항공의, 정조부, 한수 등은 고려사람 일제에도 입견된 고려 말기의 정치적 권력이 강성한 유력자입니다. 특히 한수는 고려 공명 때의 정치가이며 대학자였습니다. 학문실력 및 과거 급제 연령으로 보면 노건 2세기에게 전혀 되어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거기에 고려말 권문시적이자 대신이었던 경사만 건직 원경의 예선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한상진은 명나라에 가서 조선 국호를 허락받아 왔습니다. 한상진의 동생 즉 한명회의 정조부인 한상량은 계획공신으로 의령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사극에서 천연기 별볼 없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는 당대 손에 꼽는 금수저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정제부인 한상락에게 의탁하였다고 합니다. 한상락은 어린 한명의 기상을 높이 서서 집안을 일으킬 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40살까지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전국의 명사를 둘러보기 위해 전국을 일어나려고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등 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전형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와 잔머리가 따로 노는 인물이었는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결국 과거 응시를 포기하고 문명 2년 1450년 음서 관직에 들어가 태자부 왕이 되기 전 살던 집인 개성에 있는 경덕궁의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이때 개성에 와서 배설한 서울 출신 사람들끼리 성도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이 자리에서 가입을 희망했으나 말단직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거절 정도가 아니라 경덕궁 직도 개설이냐고 한바탕 비스름을 당해 개망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종
무한 문정이 승하하고 단종이 즉위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공무 때문에 신했던 벌람의 최천이라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던 서양대군이 혀에 들어가 그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특히 만행은 무리배들을 보살하고 홍돌사를 불하다 무장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서양대군의 정적인 김종서와 안평대군 입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마침내 서양대군이 세조로 시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계기주정단의 지역으로 공신반열에 오르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합니다. 또 서양대군이 무사들을 불러놓고 거사를 점령하였습니다. 무사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게 갈라져서 생각보다 호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서양대군도 작전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명희가 말하였습니다. 길가에 집을 지으려면 3년이 지나도록 다 짓지 못합니다. 라면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홍윤성도 건설을 내어 적을 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소양대군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따라할 자는 따라하고 따를 자는 따라하고 크게 외쳤다.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이런 세조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후 사역신의 단정포기 운동 원징을 간파해 벼령을 펴하여 사역신의 계획으로 좌절시켜 세조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저런 공 때문에 세조는 그를 나의 장자복이라고 하였다. 이후 왕시대 두 딸을 시집보내고 정승이 되면서 최상의 권력자로서 권세를 휘둘렀다. 세조 사후 예정 성점 전망까지 그의 권세가 지속됐다. 야사에서 술자리에서 쉬한 나머지 세조의 발을 꺾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신숙주를 도운 일도 미라도겠다. 세조가 먼저 신숙주의 발을 잡아 비튼 후에 경도한 딸의 해바라고 하였다. 신숙주가 정말로 세조의 발을 비틀어 버렸다. 어찌나 세계에 비틀은 이 세조가 크게 비명을 질렀다. 동성하고 있던 세자도 신기가 뒤틀렸다. 신숙주를 쏘아봤다. 세조는 분위기상 세자에게 나는 이러고 놀지만 너는 이러고 놀지 말라고 말했다. 비명을 지른 세자가 생새가 굳은 얼굴로 쳐다보는 걸 한명이가 보고 주상께서 정말로 기분이 상하였구나라고 알아차렸다. 신숙주는 술에 취해도 조금은 깨는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연애가 끝나고 한명이가 신숙주의 하인에게 오늘 들어가서 주인이 들어놓으면 꼭 옆에 있는 촛대를 전부 치우라고 하였다. 술에 정말 취한 신숙주는 해롱해롱 거렸지만 도리대로 사답게다 책을 읽기 위해 어둠 속에서 철을 한참 찾다가 불을 켜려 했지만 촛대를 찾을 수 없어서 도로 누워서 코로 골았다. 세자가 신숙주가 정말 취해서 버린 형편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신숙주의 집에 내시를 보내 살피게 하였다. 만일 신숙주가 께서 책을 읽고 있었다면 내시는 신숙주가 술이 안 취하고 멀쩡히 깨서 책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를 올렸을 것이다. 이 시인 맞는 세조는 신숙주가 제정신으로 취한 책을 해 왕의 날을 능밀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었다. 다행히 한명의 기지덕에 원래 찾아온 내시는 고고는 소리와 같이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신숙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걸 보고 올라오면서 세조는 신숙주가 그렇게 취했으니 그렇겠지라며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한다. 백수 시절부터의 친구인 권람이 명예했던 젊은 여종에게 마음이 있었다. 아내 눈치를 보느라고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안 한명회가 권람에게 상사병을 앓는 것처럼 하라고 한 후 휘하나무 꽃을 삶은 물을 권람에게 줘서 이걸 온몸에 바르고 흙날 걸린 것처럼 하라고 했다. 그러던 권람의 부인에게 우는 척하면서 아이고 분께서는 계집 하나를 아껴서 내 친구 죽게 생겼다고 통곡한 맹기를 하였다. 권람이 보이는 길을 택에 애정을 권람에게 보냈다. 다음날 한명의 권람을 찾아간 권람의 대사는 임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수산에 갈 걸 웃었다고 한다. 야사에는 한 명이 있거나 지혜와의 권량은 일화가 많이 남아있다. 꽤 많은 책략가처럼 모사하는 것은 이런 면모 때문이다. 공업화의 영수로 전국을 이끌고 한 명의 도움으로 세상에 된 인재도 많았다. 다랑도 컸다. 평가를 당대에 들었고 사제를 따라 성균관리, 도서 및 시설 등 보충에 도움을 줘서 당시 선비들이 비범하다고 평가하였다. 보수 기질에 강했던 인물답게 통도 컸다고 한다. 한 명의 관사가 어찌나 막강했는지 대관들을 한 명을 비판하지 못했다. 사관에 관한 일명의 한 명이가 망납고 있던 원상제 폐지를 권한 적이 있었다. 다른 대관들이 너가 미쳤냐, 원상제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그걸 왜 없애냐고 하였다. 왜 내놈의 멋대로 한 일 때문에 우리까지 피부해야 하는 거냐고 말하셨다. 대사관까지 죽기 싫으면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 과정이 공개되면서 사관원이 죄다 갈라버린 사관원 입장에서 망신스러운 선택까지 있었다. 예정 때는 왕도 못 보는 소설 왕조실록의 서초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대신들의 비행을 새끼가 들어 이미 제출된 서초를 빼들어 대신들의 검을 감추는 식으로 붙이다가 들켜서 목에 달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종에게 시집보는 막내딸 공예한 것이 없이 죽었다. 성종이 장성하면서 한 명의 어디서도 서그러진다. 특히 수렴 청정을 거두고 성종에게 친정시키겠다고 원문 교지를 내린 정의황후에게 대비망학에서 물러나시면 우리가 번항에서 술 한잔도 못하고 모바하였다. 성종이 그럼 날 못 믿는다는 거냐고 정세에 가졌다. 상당히 궁지에 몰렸다. 대간이 탄핵이 시작되면서 결국 한 명은 자의정직에서 자질에 물러나 보통 신하의 자리로 들어갔다. 이후에 명나라 사신을 적대는 와중에 생겼던 나쁘전 사건으로 직첩이 거둬지른 성공을 당했다. 쓸쓸하기도 해도 영화롭게 살다 73세로 죽었다. 처음에는 부진을 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징이다. 근데 나중은 상가기를 처음부터 하소서. 한 명의 모든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다. 뇌 밑에 한 명의 사당에 청무소가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된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천안 휴게소에서 차로 5분 정도 지나면 좌측에 큰 무덤 2개가 있다. 앞으로 이것은 한 명의 묘고 뒤것이 한 명의 부인 민씨의 묘다. 그 뒤 연산군의 어머니 배비 윤씨와 관련된 갑자사의 무덤에 파헤쳐졌다. 시실의 목이 베어서 해골이 부서진 채가 길바닥에 걸려니 북한 참시를 당하면서 한 명의 싸움은 비참하였으나 종경 때 실현됐다. 정실 부인 민씨와 여러 첩이 있었으나 첩실의 존재는 4명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정화에 따른 연인을 정씨와 전주 이신은 세조가 형수라고 부르며 특별히 정경빈에게 봉잡하였으므로 이후 정씨 부인으로 대우하게 됐다. 장녀는 신숙주의 며느리이며 차녀는 형은 옹주의 며느리이며 그 중에서도 3년은 예종의 왕비인 장순하고 4년은 정성종의 정변이 공예왕으로 시진번의 왕의 장인 거꾸로도 법립하였다. 그러나 장순왕과 공예왕과 여전한 바람에 왕가로 시집간 딸들에게 외상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 제대로 외척은 되지 못하였다. 아들 중 한보가 적자이다. 장수는 황후의 동생이자 공혜와 왕후의 오빠이다. 연산군 때 갑자사에 연루되어 세형될 뻔했으나 살아나와 정경 때 천수를 누르고 죽었다. 한보의 장남인 한 경계는 젊은 나이에 여자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병에 걸렸다. 여선덕과의 협조를 제피하는 바람에
후손을 두지 못했단 말이 있다. 한 경기는 두 명 부인이 있었을 뿐 아들을 협을 뒀다. 그런데 그 김한국이 쓴 한경기의 묘지문을 보면 아들을 협은 정신인 두 부인께서 낳은 게 아니라 직시를 통해 얻었다고 한다. 춘송홍파는 이 서자를 통해 현재까지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번 직시 많아서 한경기 위에도 아들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도 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계의정난을 일으킨 장본인 한 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명의 기지가 번득거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